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열린 청와대와 그 적들. 뭐 무섭게 얘기해요. 예,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잖아요. 네.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경내에는 석조 열애자상이라는 이 통일신라에 때 만들어진 불상이 있거든요. 예. 예, 문화재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그런데 어제 이 50대 한 여성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기 그릇을 딱 불전함에 던져서 깨뜨린 거죠. 예, 다행히 이 불상 자체의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발생을 합니까? 예, 근데 2018년 보물로 지정된 이 석조 열애자상뿐만 아니라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오은정, 침류각, 그리고 이제 조선의 후궁 7명의 사당인 칠궁, 그리고 항아리 모양의 그 기와인 절병통과 같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네. 개방 첫날 2만 6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단숨에 아주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뭐 관람객을 예약제로 받는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데 과연 안전대비책들이 있는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펜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상을 직접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던데 예,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공공의 유산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되자마자 훼손 사건이 생겨버린 건데요. 대통령 취임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개방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 국민품으로가 이 청와대 관람 예약 사이트 간판인데요. 국민 품이 아니라 후손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학생의 시간입니다. 혹시 에타라고 아세요, 제이비? 예타는 하는데 예타는 뭐예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뭐 각종 사연을 올리곤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고요. 근데 이 에타의 지역의 한 대학에서 이런 것이 제보가 됐어요. 자, 복학생 남하구 가로 열고 군필자겠죠. 남하구들과 여하구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각종 게임 및 경품 추첨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축제 시즌이죠. 예.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과 여하구들만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회비 2만 원씩을 내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브리타임 게시판을 넘어서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이 돼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대체 대학에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여하구가 무슨 접대부냐? 하면서 이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해명이 좀 더 비굴했습니다. 애초 1차 때는 예비역 따로 그리고 여성부, 그러니까 요새는 총여 학생이 아니라 여성부인가 봐요. 여기서 진행하는 행사를 나중에 합쳐서 다 같이 놀려고 했던 건데 공지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비역 행사니까 군필자만 오라고 한 거고 여성부의 주최 행사니까 여학생들은 신입생 포함해서 오라고 했던 것뿐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마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폐지하겠다. 하지만 군대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 돌아오는 복학생이나 학교 다니는 여하구들한테 재밌는 추억을 쌓게 하려는 행사였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그 추억을 그러니까 그 양쪽만 딱 찍어서 추억을 만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 끝까지 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무슨 부모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행사냐는데 여기서 20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건 제이비하고 저잖아요. 저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저 때도 아마 이런 행사를 주최했으면 굉장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비판을 받다 마땅하죠. 네, 저 때는 그냥 축제 때 술만 마셔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예, 독일 평화의 소녀상을 왜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이 평화의 소녀상 있잖아요. 이걸 철거를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하면서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슐츠 총리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밑에 구청에 관할하고 있어서 독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정도로 평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제독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코리아 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 철거를 해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더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 밑에 구청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일본 총리가 이 평화의 소녀상 직접 철거를 요청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올해 9월 28일까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코리아 협의회는 오히려 영구 설치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니까 고국에 우리들이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그걸 받겠습니까? 독일이 그걸 받으면 일본하고 똑같아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총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역시 자민당은 자민당이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독일은 반성한 국가의 가장 대표격인데요. 그 요청을 계속 할 거라고 하네요. 예. 참. 집단적으로 뭔가 사고가 문제가 있다. 네. 일본.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자민당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